이제 저기 한 55분에 딱 시작하죠? 어떠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어, 사실 오프닝 이게 내가 방송 이제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내 준비를 되게, 되게 많이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오프닝하고 클로징하고 막 그런 거를 되게 나도 진짜 이런 거 공부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와 그런 것도 다 뭔가 그 이론적인 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공부를 했는데 막상 또 하려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아휴 자 55분 되면 딱 시작할게요. 내가 잘 오줌 싸고 오실 거면 오줌 싸고 오시고 네. 마이크 테스트 됐으니까 자, 저도 바이오 2분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오줌 싸고 저도 마지막으로 악담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할게요. 자 55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누가 저기 링크 좀 띄워가지고 저기 내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링크 좀 띄워가지고 어디다 좀 뿌려봐요. 누가 좀 링크 좀 뿌려봐. 시청자가 36? 저번에 방송은 빵꾸 냈더니 뿔났구만.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토킹의 니수와 스테이션 자 초대 손님은 레아 자일입니다. 이 게릴라 가드닝의 CEO였고 과거에는 그 TRC에서 메인 FC였고 그 전에는 물고기였다가 그 전에는 소브랄이었다가 아무튼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레아 자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게릴라 가드닝 그리고 게릴라 킨더가든이라는 작은 꼭 운영하고 있는 CEO이자 메인 FC로 활동하는 인게임 닉네임 레아자일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고 예전에 이제 나간 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이제 TRC랑 RC라는 코얼리전에서 메인 FC로 프로비던스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으로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아, 네. 일단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일단 방송 특성상 존댓말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송을 하는데 반말로 막 하면은 이게 뭔가 그 멘트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상호 존중하는 그리고 그런 느낌. 상호 존중이 잘 쓰면 좋은 상호 존중이니까 이건 착한 상호 존중이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입결 기반 방송이기 때문에 이 사상 검증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레아자일 이거 보셨죠? 네, 레아자일 네 일단 사상 검증 좀 하겠습니다. 암크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욕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방송 이거 내가 개새끼들이죠.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그 암크 남아있는 스트럭처 깐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3, 40 점프해서 20명에서 간 사람이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맞습니다. 개새끼들이죠. 아 일단은
제가 이제 입계를 해서 그 뭐냐 어떤 질문을 요청하는지 일단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되게 자주 그 질문 글 말고도 평소에 올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꾸준글로 해가지고 무슨 해변가에 간 레아자일 해가지고 10덕자로 올라오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레아자일이 진짜 얘 요고생이 아니냐, 목소리 변조한 목소리 본조한 요고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게 뭐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의외의 거예요. 저는 확실한 남자, 다시 한번 그 마이크 확실한 남자예요. 확실한 남자. 막 자꾸 뭐 여고생이다 막 지금 눈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저 다 미친놈들. 아 남자가 맞아요? 네, 저 확실한 남자입니다. 확실한 남자. 그러면은 레아자일님이 진정한 남자라면은 또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휘었는지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원래 이런 방송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대본 다 드렸잖아요. 대본에 다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일단은 선택지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이게 왜 그렇냐면 이게 사실 제가 이 길이와 크기가 굉장히 짧고 작아서 사실 뭐 이렇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라고 방향을 탈 만한 크기가 안 돼요. 저는 약간 그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간신히 달려있다 정도? 아 이거 한남 이런 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기 안타깝습니다. 이게 첫 질문부터 절 슬프게 만드시네요. 저도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이라도 좀 선택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고도 굉장히 죄송한데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팬티 색깔 뭐냐고 그것도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약간 그 상상력을 여러분들 돋아드리기 위해 약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아, 알았습니다. 이제 뭐 아무튼 일단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이제 사람들도 좀 모이기 시작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캡슐리어 내 팬티는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럼 방송 정지 먹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캡슐리어로서의 레아자일 그리고 FC로서의 레아자일 그리고 게릴라 가등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DM으로도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고 입길에서도 이런 질문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장 먼저 일단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일단은 지금 TIC에서 GG로 가기 이전에 이제 소불알 물고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총수의 위치에 있다가 나가셔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게릴라 가등이랑 골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TIC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의 바로 만든 것 같아요. 만들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나갈 때부터 아예 그냥 꼽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나간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꼽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만든 건지 그리고 뭐 딱히 이유가 없다고 해도 그냥 만들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다면은 좀 한번 대답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이거는 약간 긴 얘기인데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퍼레이션인 이 물고기에 있을 때 제가 물고기를 나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처음에는 뭐 꼽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저는 약간 물고기에서 지내면서 워몰이 생각보다 재밌었고 뭐 그래서 약간 워몰 쪽이나 아니면은 가보고 싶었던 꼽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3곳에 넣었는데 이제 판데믹 리전에 어플라이를 넣었었고요. 그리고 하드녹스 그리고 레이저옥스 이렇게 3개의 어플라이를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일단은 레이저옥스 같은 경우는 거의 곧바로 확실한 확답이 왔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드녹스 쪽에서 처음에 제가 약간 좀
비선적으로 접촉을 했거든요. 리크루터를 알아서. 인맥충이네. 그래서 이제 그 인맥충이네, 이 사람 이거. 하드녹스 쪽에서도 이제 너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근데 일단 형식상 어플라이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 포럼에 어플라이를 적어라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참 그 어플라이 포럼 같은 거를 딱 적다 보면서 약간 좀 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판데믹 리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플라이 들어갈 때부터 기본적으로 이미 막 사람들이 다 바우치가 있어요. 이 조목 게임이라. 저는 뭐 바우치도 변변찮게 없고 일단 이게 그리고 강한 꼽은 바우치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바우치가 어떤 의미지? 일단은 그 바우치 같은 제도는 이제 꼽에 들어갈 때 이미 권한이나 이미 들어가 있는 코번이 약간 보증인 같은 개념인데 사실 제가 뭐 판데믹 리전 이런 데 넣을 때 그런 걸 해줄 만한 인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꼽에 가고 싶은데 나는 뭔가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약간 갑자기 서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플라이를 적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내가 저만한 꼽을 만들자 해서 그냥 한 10분 고민하고 만들었습니다. 10분밖에 고민 안 했어요? 네, 그때 한 새벽에 한 10분 고민하고 그냥 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나도 이제 다른 꿈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여기저기 어플을 넣었는데 누구는 중복 잘해가지고 막 보증인 얘 데려와야 돼 이런 애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꼬라박으면서 막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서러웠다 얘기 아니에요. 맞죠? 네네, 그런 게 있고, 뭐, 나는 저 꼽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막히고 이러니까 좀 서러워서 그냥, 내가 예. 저런 꼽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들었죠. 이게 사실 약간 그런 거야. 취업한다고 막 이력서 막 넣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너무 고생하니까, 에이씨, 내가 창업하지 하면서 그냥 청년 창업해버린 그런 케이스. 네, 딱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식당 딱 차려가지고 이제 백종원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 게릴라 가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서러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서러움. 네네, 서러움이 기반이었죠. 서러움. 서러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 일단 레아자일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맨날 그 이상한 안녕 로봇 이상 그림판으로 그려가지고 막 리크루터로 일부 아래에서 이렇게 막 홍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리크루터는 아니고 일부 아래 그 뉴비들 데리고 로밍 돌아주고 이런 FC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올렸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손불알에도 꽤 오랜 기간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걸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소불알에 있을 때 시절 그리고 TRC에 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게릴라 가더링이 단독으로 있을 때 시절 어떤 느낌인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좀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게임 처음 딱 시작을 했을 때 소불 안에 들어갔죠.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정말 편했어요. 왜냐하면 제 위에 메인 FC가 있고 사실 모든 그 더럽고 귀찮은 일들을 FC들이 대부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레스트리아니아라는 메인 FC가 모든 귀찮은 일들을 해주고 그리고 뭐 내가 컨텐츠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뭐 그냥 가끔 적이나 있으면 폼업하는 거고 쏠 것도 알아서 정해주고 솔직히 그냥 정말 편했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아무래도 아직은 게임을 좀 배워나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꿀만 빨았죠. 뭐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일도 제가 잘 안 했어요. 일부러 아, 약간 뉴비 방패 뉴비 방패. 네 딱 그 꿀만 딱 빨았었죠. 딱 그거네. 윗사람 있으니까 거의 그냥 다 어지간한 일은 위에서 다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시키는 것만 딱 하면 되니까 그래서 편했다. 생각할 게 없으니까 딱히. 네네 정말 편했고 이제 TRC에 오게 되면서 좀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화까지 하게 되면서 좀 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졌어요. 워낙 인원 파이가 크다 보니까 뭐 DC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문화 차이로 만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좀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왔었죠. 네.
뭐 DC를 너무 오래 해서 문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좀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 크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인원을 이끌어야 됐다 보니까 현실의 타협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됐었어요. 뭐 쓰고 싶은 배를 못 쓴다든지, 상대가 엄청 족같은데 블루를 맺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금 사실 힘들었던 기간이죠, TRC는. 약간 조수의 서러움. 네네, 딱 그 조스의 서러움이죠. 사실 근데 TRC가 조수라기보다 보기에는 그 당시에 엄청 컸거든요. 진짜 한글화 특히 되고 나서 진짜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그 못해도 저는 중견기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막 힘들었었나 봐요.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인원의 같은 비율인데도 인원이 훨씬 많고, 아무래도 여기저기 어그로가 많이 끌렸었어요. 특히 외국인들 관련해서 뭐 디플로매틱 아, 이슈라든지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현실적으로 많이 타협을 해야 됐죠.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파병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거기서 그 욕박아버리고 나와버리면 아래 100명, 200명이 피해를 보니까 좀 네, 계속 타협을 했어야 됐죠.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좀 이상한 인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 이게 사실 기억에 남는 인원들은 좀 많이 있는데 언급은 안 되게 해도 많이 무뎌졌어요. 네, 되게 많이 무뎌졌고 사실 좀 인게임적인 내용이 아닌 것들은 사실 여기서 다루고 싶진 않고, 좀 인게임에서 생각나는 가장 미친놈은 이제 드레드넛 브라울 도중에 이제 MTU를 뿌린 플리던도 있었다, 이 정도? 아, 예, 막 프라이머리를 콜링을 하는데 MTU가 뽁 하고 나오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죠. 아니 그거 근데 솔직히 그 저희 언라에도 사실 그런 놈이 있긴 있거든요. MTU 갖고 오는 놈뿐만 아니라 알트 가지고 녹티스 갖고 오는 새끼도 있는데, 그 드레드넛에 녹티스 집어넣고 드레드 브라울 끝나면은 녹티스 뿅 꺼내가지고 자기 알트 태워가지고 셀피 가는 새끼도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심지어 이제 막 열심히 프라이머리를 부르는 상황이었고, 싸운 사실 도중에 네, MTU가 서캡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한테 앵커가 잘 돼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한 데 가서 뿌려졌었어요. 거의 그래서 렉이 막 이상한 데로 모이는데 좀 웃긴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딱 그 막 전쟁에서 막 총 날라오고 서로 막 탱크 불러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차 갖고 와가지고 누가 폐지 주워가지고 고철 주워야 된다고 막 죽고 있고 존나 씨. 아, 좀 근데 그런 거야. 근데 되게 충격적이긴 한데 또 의외로 게임 오래 하다 보면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서 또 신선하네요. 또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그러면 또 소브랄 TRC 물고기에도 있었잖아요. 물고기 얘기는 혹시 뭐 없나요? 물고기 때는 사실 잘 이렇게 막 얘기할 만한 기억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짧은 기간 있기도 했고, 워몰이다 보니까 조금 그냥 인게임적인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져서 이제 뭔가 큰 이슈가 생긴다기보다 그냥 약간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게임을 했었어서 크게 좀 기억에 남는 기억이 별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골딘에 꼽은 이제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 네네. 골디님 듣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러면 이제 뭐 게릴라 가든이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테라워몰에 가 계시잖아요. 그쵸, 네. 지금 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테라워몰이 이렇게 살기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뭔가 되게 살기 팍팍하거든요. 거기 뭐 하나 운송하려면 프레이터 집어넣어야 되고, 하스골에는 맨날 격이 어디냐 볼탄가? 걔네가 맨날 캠핑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좀 나아요? 아무래도 네. 살기 어렵긴 해요. 아까 말해주셨듯이 좀 이렇게 하울링, 이렇게 물건들을 움직이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사실 뭐 계속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 같은 스테이션에 살기 때문에 누가 폼업을 했다 이런 인텔을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다른 웜홀이 열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컨텐츠가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죠. 그리고 사실 아까 말해주셨던 것처럼 볼타가 있을 때는 좀 어려웠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게릴라 가드닝 테라 이주에 대한 소식을 들은 볼타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지금 테라에 볼타 친구들이 있지가 않아요. 사실 볼타가요. 지금 전생 침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걔네들 전쟁 때마다 맨날 나와서 침발하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볼타 네, 뭐 그거는 해석의 차이인 걸로. 네 뭐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한 솔직히 이제 오래 있던 거 자체는 TRC에서의 경력이 대부분이니까 좀 TRC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물어봤지만 이제 TRC 시절에 어려웠던 점이라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독트린 원하는 거 못한다든지 뭐 족같은 디플로메시를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중에 좀 아쉬웠던 점 어려운 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그런 거? 조금은 일단은 다른 걸 다루기 전에 일단 저는 한국인 FC였으니까 이제 한국인들이랑 무언가를 TRC에서 하는데 좀 가장 크게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이게 사실 계속 좀 화두가 되는 단어인데 TRC는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그래서 사실 CTA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엄청 중요한 전투라든지 눈앞에 적이 있는데 이제 모든 인원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사람이 없는 거였으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이제 막 핑을 치고 한 명 더 와달라 한 명 더 와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누군가는 살인 미션을 돌고 있고 누군가는 마이닝을 하고 있고 누구는 그냥 언독하기 싫다고 플릿을 안 와요.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아쉽죠. 아 계열받을 사실 것 그런 같은데. 부분이 네, 좀 많이 아쉽고 그게 좀 어려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언독하기 싫은 거는 그냥 언독하기 싫대요. 아니면 그 배가 못생겨서 싫대요. 이런 식으로 플릿을 안 와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왜냐하면 그냥 자유로운 거니까. 약간 근데 또 약간 호드랑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좀 비슷하죠? 네, 약간 호드가 약간 그런 마인드였는데 사실 그것 근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네, 호드는 규모가 있어서 어떻게든 굴러가는데 저희는 한 5명, 10명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죠. 사실 뭐 5명, 10명이 사실 저희도 비슷하거든요. 아 여기서 다 5명만 더 있으면은 전자전 좀 넣고 로지 조금 딱 넣으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꼽이 좀 좋아져가지고 사람이 더 모였는데 더 모이고 나면은 더 모인 대로 사실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아 그런 항상 근데 모든 FC들이 그런 고민이 있죠. 뭐, 네, 뭐 다 갖는 고민인데 네, 아무래도 제 TRC 경험이니까 네. 뭐 TRC에서는 좀 솔직히 그게 크게 플리던이 다가오죠. 안 오는데 배가 못생겨서 플릿을 안 오거나 그냥 오늘은 언독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다른 FC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TRC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사실 더 족같은 게 그거잖아요. 그 뭐냐 그 이제 돈 좀 빌려줘 했는데 그 사람 분명히 돈 있는데 네 줄 돈 없어 막 이러는 게 더 빡치거든 사실. 그쵸?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안 어, 나오니까. 어. 그게 더 열받는 건데 아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저 같으면 근데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욕받고 익스펠 멤버 눌렀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참을성이 되게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TRC에서 메인 FC가 되셨잖아요. 사실 또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일부랄에서 뉴비들 데리고 로밍을 하게 했었지만은 얼라에서 거의 코리안 타임존 거의 메인 FC까지 된다는 거는
그래도 얼라이언스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시켜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그쵸. 네, 그런 계기가 혹시 뭐 아니면 그동안 뭐 어떤 노력을 했던 게 있는지 뭐 FC 꿈나무들한테 한번 가르쳐준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인게임적인 부분에 대한 센스 같은 거는 길러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소브랄 뉴비급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팩션 어페어, 그러니까 밀리샤 코퍼레이션이었고, 이런 뭐 밀리샤 하다 보면 적게 크게 전투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길러졌는데, 사실 FC의 진입장벽 중에 가장 큰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개개인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는 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캐치를 개개인이 빠르게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밀리샤를 통해서 바로 입문을 했고, 뭐 누구에게는 로밍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뭐 스트레트 오퍼레이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좀 자기가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 저도 얼라 메인 FC들한테 많이 좀 물어보는 건데 좀 FC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프랙티스 아니면은 익스페리언스예요. 거의 그 두 개의 답변밖에 안 해주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FC는 또 타고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인간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나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생각하는 이렇게 배워야겠다 혹은 아 진짜 잘한다 하는 FC들 대부분이랑 대화를 하거나 보면은 사실 그 친구들이 막 엄청난 FC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연습을 한 경우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센스 같은 건 좀 타고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나루토 세계관 이브 온라인 약간 나루토 세계관이네 그러면 맞죠? 타고나야 되네. 근데 그래 사실 FC 저도 하긴 하지만은 저는 꼽 FC거든요. 거의 주력으로 꼽 FC하고 얼라에서는 그냥 거의 태클러 역할을 하고 특수로를 하고 그냥 얼라에선 폼업을 제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영어라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 꼽 FC 같은 경우는 내 인원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얼라 FC 같은 경우 또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니셔티브에서도 FC들이 막 떠오르는 FC도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폼업을 딱 핑을 딱 쳤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이 FC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냥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폼업을 하다가 이제 점점 자기도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게임을 접어버리는 그런 FC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꼽 FC하고 얼라 FC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엄청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얼라이언스 FC는 사실 인게임적인 센스보다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인원 관리죠. 계속 지속적인 플리던을 얻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 얻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치질을 잘해야 됩니다. 정치질.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치질. FC에게도 정치질이 필요하다. 되게 슬픈 얘기인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 말은 FC에게 필요한 게 정치적인 능력도 있어야지 자기가 뭘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얼라이언스 FC는 이제 뭐 몇몇 아예 독보적,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로 얼라이언스를 차린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는 크게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정치질을 안 해서 좀 굉장히 많은 곤란에 빠졌던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TIC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 나오면서 뭐 기밀유지 이런 거 도장은 안 찍었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처음에 딱 TIC를 들어갔는데 이제 한 명의 리더십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한국인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게 내가 너를 얼라에 좀 이렇게 길을 놔줄 테니까 너가 이제 뭐 플릿을 하거나 상대 인텔을 얻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 뭐 타이머 만들거나 이러면은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럼 내가 위로 전달을 해주고 너도 이제 조금 이제 얼라 쪽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해서 저는 그냥 믿었어요. 믿고 이제 막 타이머 만들면은 다 사진 찍어서 갖다 주고 막 제가 이브 타임으로 계산도 해가지고 몇 분 몇 분이야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막 오늘 누구랑 해봤는데 뭐 얘네 이런 플릿 독트린을 많이 쓰더라 뭐 이런 거 계속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해주다가 저희가 딱 그 이제 프로비던스 리전 안에서 사실 이제 두 코어 리전, 그러니까 IC와 프로비 블럭이 싸우는데 몇 달 동안 타이머를 만들어낸 적이 없거든요. 티슈나 아이어브에 대해서. 근데 저희 한국인이 처음으로 타이머를 딱 만들고 제가 만들고 그거를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고 이제 다음날 코얼리전 오비 끝났는데 그 코얼리전 FC랑 저랑 우연히 컴스에 남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약간 초면은 아니었던 친구여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오늘 플릿 재밌었고 내일 타이머 내가 만든 건데 좀 잘 부탁한다. 잘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려온 답변이 타이머? 뭔 타이머 얘기하는 거야? 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제가 이 타이머 봐봐 하고 보내주니까 야 뭐야 여기 아이어브가 왜 리인이 돼 있어? 이거 몇 달 동안 못한 건데 타이머가 있네? 바로 폼업 해야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걔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뒤를 조심조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타이머를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이제 좀 큰 타이머들 있잖아요. 뭔가 약간 그 친구가 전달을 하다가 뽀록이 날 수 있는 중요한 뭐 포티자 타이머라든지 뭐 건물 타이머 이런 거는 아예 전달을 안 하고 자기가 꿀꺽 삼키고 이제 짜잘한 뭐 오늘 이런 전투 있었다. 오늘 아스트러스 이거 리인이 됐다. 점프 게이트 리인이 됐다. 이런 거는 자기가 했다라고 위로 올린 거예요. 보고를. 그래서 중요한 타이머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다른 작은 타이머들은 자기의 공적이 돼 있던 거죠. 이제 제가 처음 TIC 들어와서 그래서 처음 한 3달 정도에서 4달 정도 플릿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공적이 전부 다 그 친구한테 갔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터트렸는데 얼라이언스 안에서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정치질에 능한 친구예요. 한 2달 잠수 탔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더라고요. 권한도 다 복구받고. 그걸 보고 제가 현자 타임이 많이 왔었죠. 이거 정치질 잘해야 하는구나. 그게 혹시 나가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 사실 나가게 된 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사실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PC 게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얼라이언스에서 뭔가 할 때 뭔가 이런 정치질 같은 게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제가 한 4달 한 공적이 날아가면서 크게 데인 거죠. 그 뒤로부터는 직접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죠. 바로 얼라 메인 FC 권한도 받고 퀄 메인 FC까지 올라가고 네 뭐 그랬었죠. 사실 그런 일이 현실 회사에서도 사실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라 뭐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되게 근데 들으면 되게 존나 열받는데 씨.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군대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게 미안하긴 한데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보고 작성할 때 사인 딱 하잖아요. 그 보면 라인에 결제란에 이제 기한자 있고 중간 결제자 이름 있고 맨 마지막에 최종 결제자 사인 해가지고 공문으로 돼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형식적인 게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결제 라인에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이게 엄청 되게 중요한 일인데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서적인 그런 건데 이게 이부에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 맘먹고 막 그렇게 홍어짓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약간 최적의 환경 진짜. 근데 뭐 사실 이건 좀 큰 사건이었던 거고 되게 자잘한 것도 되게 많았죠. 뭐 이제
뭔가 제가 계속 공적을 올리는 플릿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오는 거죠. 너가 상대를 너무 푸시하고 있으니 좀 상대를 쉬게 하는 게 낫겠다는 리더십의 결론이 났다. 사실 그런 결론은 나지도 않고 회의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아, 식의 메시지가 온다든지 아니면 타이머로 폼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중요한 코얼리전 옵이 있을 것 같다. 일단 폼업을 취소해라.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약간씩 이런 짜잘한 것들이 진짜 많았죠. 되게 진짜 아, 씨, 되게 열받네 진짜 듣고 있으니까. 씨. 야, 좀 너무 내용이 좀 무거운 저 뭐냐 이 주제로 좀 갔는데 아, 좀 다른 얘기로 좀 가서 지금 게릴라 가드닝이잖아요. 저 지금 게릴라 가드닝에서 이제 저번에 입계를 보니까 152킬인가? 맞죠? 맞나? 128킬일 거예요, 128, 로키 로밍은. 128킬. 네. 네. 128킬 영로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킬보드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급 같은 경우는 제 킬 관리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나가서 터져야지 전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로스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해피나루처럼 맨날 터지는 거는 저건 인간이 아닌 거고 해피나루는 아가리 좀 하세요. 그 근데 사실 저희 얼라에도 되게 그런 애들이 많아요. 막 킬보드 관리해야 된다고 퍽치기 같은 거 막 금지하는 grup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GG에서는 혹시 뭐 Z킬 관리를 뭐 따로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실력이 저희는 좋아서 네, 관리가 큰 되는 건지. 틀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제트킬보드에 남을 만한 뭔가에 오점이 있다면은 딱 두 가지 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일단 이 로스를 딱 가져와서 물어봤을 때 왜 죽었는지 대답을 못하면 그거는 좀 피드백이 들어가고요. 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설명을 못하면 그거는 피드백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저희는 좀 어이없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뭐 멍을 때렸다든지 디스캔을 안 돌렸다. 첫 번째는 무조건 봐주고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좀 세게 피드백을 합니다. 사실 그 두 개밖에 안 해요. 뭐 나가서 터지지 말라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어, 되게 뭐라 그러지? 라이트 하다 그러나? 되게 드라이하게 관리를 하시는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쵸. 뭐 아예 킬보드를 보고 피드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따로 이렇게 막 뭘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반대의 성향을 좀 말하자면 자 옛날에 스칼렛 같은 경우가 있는데 로스 병신같이 나오면은 욕부터 박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막 터지면 일단 터진 사람이 제일 족 같은데 거기다 대고 욕하는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이 있어서 터진 거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배우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게 맞는 근데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TRC하고 GG하고 지금 시절을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 저는 본인이 편한 거. 편한 거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지금 게릴라 가드닝이 낫죠. 왜냐하면 오래 본 꼬반들이 많고 음, 사실 이렇게 얼라이언스로 묶여 있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1차적인 관계잖아요. 그냥 같은 꼬번. 그래서 훨씬 편하죠. 사실 뭔가 관리를 할 때도 어려운 점이 TIC보다는 적긴 하고요. 전 그래서 지금은 게릴라 가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게릴라 가든 만만세. 사실 뭐 그래서 네. 얼라를 떠난 거니까요. 아, 이해는 합니다. 아, 항상 근데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질문을 만들면서 실제 TRC에 있을 때는 얼라 한 꼽의 CEO였는데 나오게 되면은 이제 GG라는 독립된 꼽이기 때문에 저는 CEO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얼라이언스 대신해주던 디플로메시라든지 뭐 폼업이라든지 이런 IT 관련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로 이렇게 나아가서 혼자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CEO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난 그게 저는 그게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좀 답변이네요. 기분 차이. 그쵸, 사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좀 특이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IT 기반을 잡아줄 꼬번들이 좀 애초에 많았어요. 독립을 할 때부터. 많았고, 저희는 그리고 대부분의 불만을 무시하고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불만을 무시한다고요? 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네. 가볍게 흘리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약간 이거는 좀 확실한 뭐 개선점이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정리를 하고 노비스에서 싸웁니다. 아, 노비스에서 네, 그리고 뭐 불만이 있든 말든 이긴의 의견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그, 그게 끝. 그 헌터 그 만화 보면은 뭐지 그 가위가위보 하나? 그러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뭐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네, 제가 공식적으로 3번의 결투가 있었어요. 3번의 결투가 있었는데 네. 2번은 제가 이겨서 불만을 무시하는 쪽으로 갔고 한 번은 상대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으면 이긴 거잖아요. 어쨌든. 네, 뭐 그것도 이긴 거죠. 거의 뭐 힘으로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아, 무서운 사람이네. 그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예전에 갑자기 이제 언제였는지 북부에서 전쟁할 때였나? 그때는 갑자기 이제 에레스트리안 님께서 갑자기 레아자일 작공 펀치 쾅쾅 했잖아요. 그거 네, 했죠. 네, 그거 작공 펀치 쾅쾅 그거 대체 왜 나온 거예요, 그거? 사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나중에 네. 그 저번에 펑크 났던 그 에레스트리아님 특집을 하게 되면은 한번 네. 꼭 물어봐 주세요. 저도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이제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처음 소브랄 들어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뭔가 네. 플릿이 뭔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제 자궁은 항상 터졌어요. 네, 사실 이유는 그게 잘 모릅니다. 네.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터졌던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냥 나도 계속 왜 터졌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됐는지 모르겠어. 이 부분의 답변은 이제 그 에레스트리아님 하실 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저도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되게 그거 보고 와 씨,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역시 원조는 다르구나. 약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되게 궁금했는데 당사자도 모르는 그리고 심지어 그때가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 터졌었다라는 게 레전드네 진짜.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봤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가 좀 중복이 돼가지고 좀 다른 걸로 갈게요. 그 예전에 루머가 하나 돈 적이 있어요. 입결에서 레아자일한테 50빌인가? RC에서 제안했다고 남아있는 조건으로. 이게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면은 약간 조롱이라 생각하고 씨발하면서 알박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냥.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뭔가 어디선가 와전된 건지. 이게 사실 저도 그냥 네. 무슨 소리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아, 예, 사실 저는 재밌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면은 너가 남겠냐 뭐 이런 게 뉘앙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 뭐 돈을 아예 진짜 대놓고 오퍼를 했다든지 50비를 주겠다라고 한 거는 아예 사실무근한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오퍼를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렇게 대화를 한 적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저도 그냥 모르겠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저보고 꼬번들이 저보고 50빌 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잘 몰랐어요. 갑자기 50빌 딸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뭔 말이지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소문을 추적을 하니까 이제 어떤 그 이응이응 친구에서 시작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모릅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아, 그냥 아예 사실 무근이다, 결론적으로. 네네, 그런 뭐, 일은 없었고. 돈을, 오퍼가 온 게 있긴 하지만, 뭐, 물론, 50빌도 아니고, TIC 쪽에서는 오퍼가 오지도 않았고요. 아예 그냥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 50빌 오퍼가 직접 실제로 오면요? 왔다. 네, 지금 딱 왔다. 아, 50빌에는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50빌은 좀. 그러면 얼마 주면 들어가요? 사실 이 최소. 부분은 제가 뭐 진짜 오퍼를 받아본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돈이라기보다 뭐, 계속 지속적인 SRP라든지 월 단위 돈을 받으면 들어가겠죠. 아, 고정 수익. 왜냐하면은 제가 50빌 이전에도 앞에 1위 하나 더 붙는 오퍼를 예전에 TIC 있을 때 음, TIC 한국인들이 다 가는 조건으로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바로 입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 100빌을 더 붙여도 거절하지 않을까. 그럼 월 100빌은 어때요? 월 100빌. 월 100빌이면은 그 연락 주세요. 바로 갑니다. 아, 월 100빌이다. 레아자일. 네네. 연락 그- 주실 분 바로 주세요, 지금. 아, 그럼 레아자일의 연봉은 오늘부터 이제 얼마냐? 12 곱하기 100이니까 1200빌. 레아자일 연봉 그 1200빌. 달에 100빌이면요, 그, 게릴라 가드닝 해체하라고 하고, 저만 오라고 해도 바로 갑니다. 어, 1200, 현금은 얼마지? 1200만 원? 대충? 지금 플렉스 값이 좀 떨어졌으니까 한 1000만 원. 아, 15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1500만 네, 아, 원이면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야, 저 시청자 여러분들 돈 많이 모아서 레아자일 사세요. 그러면은 레아자일에 이제 자궁은 와 근데 사실 저 정도 준다 그러면 나도 간다. 솔직히. 고표 회산하고 암크 전향을 하고 그래도 정도 준다 그러면은 혹할 것 같아요 사실. 와, 씨. 달에 100빌이었으면은, 네, 바로 가죠, 바로. 이거는. 고민할 야. 가치가 없는 질문이죠. 사실 돈이 최고야. 님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가난이 밉다. 네, 가난이 있죠. 가난이 있다. 리스크가 없어요. 아무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좀 대답을 제가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면 입결에 게릴라 가드닝하고 TRC하고 이제 좀 비아리 배틀 리포트가 좀 가끔 올라와요. 사실 예, 뭐 사실 거의 전부 다 올라오죠, 네. 모든 파이트가. 네, 싸울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미타 아저씨가 돈 준다는데요? 레아자일 아무튼 맨날 올라오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꼽을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서 걔네를 팬다? 왜? 굳이?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이거 공격할 마음을 먹을 때. 근데 왜 굳이 가가지고 비틀 리포트 나올 만한 걸 해가지고 괜히 그 유동들 뿔나게 이응이응님들이 되게 많이 화가 나셨다고요. 그게 보니까 이응님들이 예, 예, 그쵸. 네, 뭐 항상 화가 나 계시죠. 약간 이 전라도 전라도 이게 비지역 발언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입겔 특유의 이 고유 명사인데 그 약간 통수의 아이콘이 약간 예전에 있던 이제 소주 맥주 칵테일 꼽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굳이 왜 그러시는지 한번 이유가 있다면. 이게 네. 사실 큰 이유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약간 보조되는 이야기들은 있는데 저희는 사실 테라에서 AU 타임전에 뭔가 파이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모든 워머를 다 나가거든요. 포함을 해서. 사실 저희가 좀 러시아 쪽이라든지 중국인 쪽 FC들은 저랑 약간 안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친하면 싸워줄 텐데 애매하게 친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냥 이제 용건이 있을 때 바로 DM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친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약간 가면은 우리 사이에 뭔 싸움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굳이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애들을 속어법으로 제거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한국인이나 진짜 큰 파워블럭들만 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뭐 한국인들이 어디에 스테이징 한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면 저희는 계속 사실 외국 얼라이언스에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는 길이라 좀 자주 가는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전쟁 때문에 프로비던스나 뭐 이런 전쟁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들을 제외하면 사실 원몰이 열려도 캠핑이 있던지 아니면은 맞죠. 뭐 롤링을 시도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좀 잘 못 가게 돼서 최근에 좀 그냥 많이 가게 되는 건데 사실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저희는 가서 무조건 물어봐요. 싸울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한 10분 20분 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핑 보고 나온 TRC 인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약간 화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이응이응 친구들은 그냥 약간 네, 좀 관심이 그냥 없는 원래 좀 네,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일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저희는 가서 무조건 물어봐요. 싸울 생각 있냐 없냐, 폼했냐 안 했냐. 안 했다 하면은 저희는 그냥 바로 돌아옵니다. 약간 그거네요. 이제 뭐라 그러지? 동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이제 저 뭐라 그래요? 조기 축구에 좀 하다가 갑자기 축구 잘한다고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기 뭐냐 테라 FC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간만에 고향 돌아와가지고 축구 한 판 하실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축구 한 판 했는데 졌다고 동네 사람들 빡쳐가지고 이응이응으로 댓글 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네, 사실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렇게 최근에 TRC랑 싸움이 있었을 때마다 사실 저희가 다 이겼던 건 맞는데 좀 승부가 확실하게 되면은 태클도 다 풀고 보내줬거든요. 뭐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냥 완전히 제3자라고 생각이 밖에 안 들고 그리고 약간 놀라운 게 그 BR 같은 게 올라오는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아무래도 테라에서 로밍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좀 있어요. 그냥 워머리 랜덤이기 때문에 좀 나가서 움직이는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테라에 돌아가기 전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플릿에서 선행들이 클리어 말하고 막 게이트 점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 누가 이응이응으로 BR 올렸는데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저희 약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스탠다운을 하기도 전에 이미 올라옵니다. 그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99%그 스파인데 그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스탠다운도 안 했는데 이미 BR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BR을 안 만들어요. 그냥 싸우고 돌아와서 게임 적당히 끌 때쯤 6개월 보면 있더라고요. 그걸 사실 근데 남의 킬보드를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변태는 사실 없거든요. 어지간하면은. 근데 그런 관음증 있는 변태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스파이가 아닐까. 뭐 뒤지 쪽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좀 그렇네요. 아무튼 뭐 그런 뒷얘기가 있었다. 그 BR 이응이응 좌들의 BR에는 그쵸?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그 FC잖아요. 사실 네네. FC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리스펙하는 FC가 있잖아요. 자기의 롤 모델이라든지 워너비 그런 FC들이 있는데 뭐 한 명을 꼽는다면은 있는지 혹시 누구를 꼽을 것인지. 레아자일의 롤 모델.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렇게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약간 제 위에 두고 싶은 FC는 이제 시즈그린의 에레스트리안인데, 사실 롤 모델은 또 아니에요. 롤 모델은 아니고, 사실 그냥 제 마음속에서 이제 우상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은 이제 지금은 해체한 스킬 요셀프의 바라쿠다. 아마 바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을 텐데, 네, 그 스킬 요셀프의 바라를 좀 닮고 싶어요. 봐라.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게임을 오래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FC 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온 것도 아니고 2부 정느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사실 고표가 이니셔티브 승급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스킬류라든지 그 엘로나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라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FC인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좀 어떤 FC였는지 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남들이 알 수 있게 좀 스타일을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친구는 그리드 밖의 일보다는 그리드 안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친구 같고요. 사실 뭐 저도 같이 해본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고 사실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철이 좀 굉장히 센 친구였던 것 같아요. 뭐 디스코드나 이런 게 유출된 걸 보면은 좀 굉장히 우직하게 밀고 나가거든요. 남들 의견 신경을 안 쓰고 사실 저도 그래서 약간 제가 뭔가 결정한 게 있으면 좀 밀고 나가고 그리드 밖의 일보다는 좀 그리드 안의 일을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FC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 홍어 같은 애 개 같이 그리드 밖에서 정지질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드 네, 안에서 저는 싸우는 필드에서 뛰고 싶은 거죠. 네. 사실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재밌는 거는 그리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제일 재밌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게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레아자일이 FC로서 이제 경험을 통틀어 가지고 제일 최고로 뽑는 전투가 있는지 뭐 그런 게 언제 있었던 일이고 누구랑 싸웠던 거고 BR이 있으면 더 좋고요.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대부분이 좀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 사실 뭘 꼽을지 하다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좀 재미없는 답변인데요. 저는 그 이제 한글화 직후에 한인들 데리고 멀린으로 그때 CCD에서 브라울 했던 그 에르스트리안 플릿 입길 쪽 플릿과 TIC 뉴비 플릿해서 아, 그때 200명에서 브라울 했던 멀린데 그때가 멀린. 네 사실 그때가 가장 좀 기억에 가장 남아있고 재밌었던 전투예요. 왜냐하면 사실 한글화 이후에 한국인들 유저풀이 많이 좀 교체가 됐잖아요. 그쵸. 기존의 인원들이 뭐 접거나 사라지고 한글화 이후에 있는 인원들이 이제 다시 채워나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플릿을 하거나 어디서 만날 때마다 사실 그때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제 뇌리에 남는 것 같아요. 좀 재미없는 답변인데 근데 그 전투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아마 아직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 200대 200 싸운 거? 시즈그린 쪽에서 아마 영상 만들어가지고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세이브 유튜브 가면은 있을 네, 거예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세이브 유튜브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 진짜로. 뉴비들 데리고 딱 그 뽕만 느끼게 해주기에는 딱 좋았던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아이워즈 대열 진짜 싼 배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점도 두 가지여가지고 되게 재밌었겠다 이 생각 딱 드는 그런 느낌. 아, 들립니까? 아 리유리님 늦게 와가지고 제 할 거예요. 나가요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나가세요. 아, 언제 끝내요? 왜요? 아, 제가 또 빠지면은 섭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따 오세요. 똥 싸고 오세요. 저 일단 아직 질문 안 끝났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GG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리크루팅 홍보글에 보면은 SRP 안 준다고 써놨잖아요. SRP 없음. 그게 솔직히 말해서 뭐라 그러지? 가난이 미워가지고 단순히 SRP를 안 준다기에는 조금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SRP 많이 터지는 꼽도 아닌데 SRP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저희 꼽이 만들어질 때 얘기를 나눈 부분이고 저의 약간 개똥 철학인데요. 사실 저희는 좀 약간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실력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스킬이랑 이스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배를 탄다고 했을 때 그건 스킬이 없다, 무기 스킬이 없다 이런 얘기나 그걸 살 돈이 없다라는 소리를 아예 듣고 싶지 않은데 사실 SRP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스크 생산 능력이 별로 없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약간 추후에 이스크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실제로도 저희가 SRP가 거의 나가는 경우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RP를 받아야 할 만큼 이스크가 뭔가 부족한 사람은 받지 않겠다 이런 거가 가깝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사전 차단하는 뭐 그런 개념인 거네요, 결국은. 네네. 그래서 애초에 정해진 것도 0% SRP인 거고요. 이게 사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2부에 이제 저는 이제 저 군대를 이제 군수장교를 나왔고 현직 이제 물류 쪽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실제 일을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2부에서의 그 어떤 장비 배를 이제 뭐 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오잖아요. 배들을 보통 대부분의 꼽들은 뭐 우리가 독트린이 이거니까 이 배를 준비를 해라 언제가 쓸 거다 딱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딱 언제적 보급 방식이냐면은 그 중세 기사들이 싸울 때 중세 기사들끼리 싸울 때 이제 중세 기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칼 사고 갑옷 사고 해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말도 타고 다니고 약간 이런 그거거든요. 딱 근데 와 되게 그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개개인이 되게 엘리트 뭐지 개개인이 되게 잘 가져오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이제 주지니까 가능한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저희 국 같은 경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역 자체가 널찍이기도 하고 이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를 갖다가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은 되게 그 보급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SRP나 이런 배를 준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저랑 다르다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제가 느끼는 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딴 생각이 나네. 아무튼 그 이제 뉴비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그 예전에 그 이제 뉴비를 구합니다 해놓고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냐 배 알아서 준비해오고 SRP가 필요 없고 스킬에 문제 없는 뉴비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빼앗긴 뉴비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네. 되게 조롱을 많이 했는데 빼앗긴 도둑 맞은 뉴비 맞아 도둑 맞은 뉴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말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약간 단어 선택 자체는 잘못을 한 게 맞는데 사실 좀 많이 달랐던 거죠. 저희 꼽이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뉴비나 평범한 뉴비의 관점이 많이 서로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컨텐츠 특성상 이제 거의 저희는 대부분 스몰 갱이나 뭐 헌팅 같은 걸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뭐 대부분 만나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도 이제 저희가 스몰 갱의 장점상 상대적으로 사실 스몰 갱으로 쫓아오거나 이런 식의 전투가 벌어지고 이래요. 그러면은 뭐 스킬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사실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면 그냥 약간 미숙한 게 티가 나고 그냥 완전 생뉴비랑 갖다 놔도 둘이 뭐 이렇게 둘이서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결국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돈과 스킬은 있는 뉴비를 뽑겠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약간 단어 선택이 잘못된 거죠. 돈과 스킬이 그래서- 있으면 뉴비가 네. 아니잖아. 네. 돈과 스킬이 있으면 뉴비가 아닌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단어를 좀 잘못 골라서 약간 좀 이렇게 화두가 되지 않았나. 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제가 특별히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게릴라 가드닝을 이제 딱 보면은 리크루트 방식이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있는 사람과 이제 스킬 있는 사람만 뽑겠다. 딱 이거 아닙니까? 맞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 온라인 세계에서 가뜩이나 없는 뉴비들 뉴비 몇 명 있어? 지금 코리안 한국어 도움책 가면요 지금 뉴비 한 200명도 안 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3,000명 있었죠.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까지 와서 이제 우리는 돈 있는 사람과 스킬만 있는 사람 뽑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 그러면 나는 일단 완성된 사람을 뽑겠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곱에서 키운 인재들만 받아 먹겠다. 이런 뉘앙스로 살짝 들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인원을 체리피킹 하겠다, 남들이 길러온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이런 거는 아니,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말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뭔가 좀 준비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곱에 있던 사람들을 조금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뭐, 제가 뭐 저격해가지고 체리피킹 하는 거를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크루팅을 했을 때, 과연 이제 가뜩이나 없는 뉴비풀에서, 그러면 곱의 규모가 계속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뉴비를 키우지 않으면.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보이는 걸 알고 있고, 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게릴라 가드닝이나 게릴라 킨더가든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오히려 인원이 줄기도 하는 코퍼레이션인데 뭐 누군가 접거나 나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코퍼레이션의 컨텐츠들이 뭐 조금 인원이 나간다든지 몇 명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인원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크루트를 하는 거예요. 아하. 저희는 그 지나가는, 그 말은, 네네, 예, 예. 지나가는 맞- 완성된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 우리 급으로 데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사실 한 명씩을 더 늘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서 올 수 있으면 와라. 근데 뭐 우린 굳이 사람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하. 여러분, 제가 오해할까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오해할까 말씀을 드리는 게, 리우리가 말투가 원래 이래요. 이게 빡친 게 아니고, 원래 말투가 이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거. 이게 원래. 그리고, 예, 아우. 말씀하세요. 예, 왜 자꾸 겹치게 말을 해? 알았어요. 말하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방송 왜 봐요? 방송 솔직히, 빅잼이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온 이런 말투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 계속 하세요. 뭐 레아잘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니요, 이 부분은 더 답변할 건 없습니다. 네, 예, 저도 답변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리고 뭐 질문에도 있었지만, 남자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있었죠. 이제 오해하실까봐, 남자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좀 뉘앙스가 있어요. 남자지라는 그 자와 지를 붙여서 읽으면 안 돼요. 약간 그분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갑자기 어느 순간 쑥 사라져가지고. 일단은 사라지는 그 경위 자체는 이제 좀 약간 R을 스케줄이 바쁘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접속이 뜸했었어요. 이제 뜸하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내가 돌아왔다. 이제 그리고 그때가 이제 막 2020년 넘어오고 막 한글화 이제 슬슬 인원들이 좀 어느 정도 커지고 이런 기간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만큼 컸으니 내가 상상도 못할 복지를 더 늘려서 해주겠다. 상상도 못할 복지를 해주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 공지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졌거든요. 그 상상도 못한 복지가 시작이 됐죠. 지금까지 보지 못한 꼭 얼라를 보여준다 이러고 없어진 걸. 네, 그러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사라졌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TRC를 보여주겠다고 사라진 거. 네, 뭐 아무튼 진짜 그런 공지를 올리고 사라졌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뭐 RL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번아웃이 와서 자기가 넣는 돈에 비해서 너무 뭐 판이 커졌다든지, 아니면 뭐 그때 당시 TRC 친구들이 많이 터져나가기도 했고 뭐 감당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그냥 접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좀 근거들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건 약간 RL이나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여기서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자의로. 그냥 자연사 네네 자연사. 캡슐리어 자연사죠 이게. 보통 네, 뉴비들이 접듯이 그냥 한 명이 또 간 거죠. 뭐 흔한 일이에요 사실. 누군가 접는다는. 근데 문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버렸다는 게. 사실 되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남자지가 이제 제 현실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현실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불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굽은 오지 마라 너는.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내 게임에서의 모습을 현실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넌 다른 굽 가라 그러고 걔가 알았어 이러고 다른 굽을 간 게 TRC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때 그랬더니 잘해줘 막 나 드레이크 터졌는데 메일 보내면 새로 사줘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로? 그랬더니 그럼 뭐 다 주자? 그랬더니 다 시켜 달라고 하면 다 줘. 저는 진짜 그때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그게 한글화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꾸본이 몇 명인데 그 짓거리를 그 모든 사람들 다 했다는 걸 듣고는 와, 이 감당 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죽었어요. 네, 죽으면서 그 여파가 완전히 이제 다시 되돌아왔죠 저희한테. 약간 근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자지가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버리서 빈자리를 이제 레아자이 님이 이제 아예 그냥 새로 그거 했잖아요. 그 뭐라 그러냐? 그 뭐라 쿠데타? 표현해? 쿠데타 접수. 아니 그냥 대충 접수라고 할게요. 접수를 했잖아요, 그냥. 되게 네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또 그 그리스식 그 뭐야 북유럽식 복지에 익숙해진 그 친구들을 이제 레아자일식 스타일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나는 엄청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네, 사실 진짜 좀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지가 사라지고 나서 그 남자지가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막 받으면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나하나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남자지가 없으면 다 무너질 기반이었고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나도 이거 내가 사라지면 무너질 그걸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약간 시스템화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바보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브 온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얼라이언스가 돈을 늘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문마이닝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문마이닝을 하면서 아사노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문마이닝을 갖고 있는 거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땅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널색에서. 근데 저희가 이걸 시스템화를 해야겠다 해서 그 아사노를 하나 두고 실제로 아사노를 박을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안 박았어요. 왜 안 박았냐면 이거는 누군가 돈을 넣어서 만들면 제2의 남자지가 된다. 이 하나의 아사노에서 나온 돈으로 다음 아사노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 2달 걸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실패를 좀 겪고 시스템화 하는 것도 약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로는 이제 남자지가 만들었던 그걸 그대로 받아오고 다시 만들고 이런 거는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사실 힘들었고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실패했어요. 재건되지 않았어요, TRC는. 근데 말하세요. 말해요. 그 당시 남자지가 그 SRP를 해주는 월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대충 한 60빌 정도일 거예요. 한 명이 60빌. 타이탄 한 대를 그러니까 한 달에 60빌씩 계속 나갔었죠. 왜냐하면 TRC는 PVE도 로스를 지급을 해줬었어요. 저희는 PVP는 오히려 플레이 위주로 굴러갔다 보니까 로스가 적은데 PVE 로스가 많았죠. 특히 그때 이머징이 유행이라 막 레틀 같은 거 타고 막 터지고 이러니까 거의 달에 한 60빌 정도씩 나갔었죠. 이머징. 진짜 이머징. 진짜. 아무튼 뭐 이제 간 사람은 간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죠? 산 사람 살아야 되고 뭐 TRC도 지금 남아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GG를 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사실 이걸 맨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나 싶긴 한데 2부에서 이루려고 하는 게 여기가 굳이 정문회인가요? 그 2부에서 뭔가 이루려고 한 게 있어가지고 GG를 만든 건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GG를 만들 때부터 설립 이념 같은 게 혹시 뭐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지.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라고 부를 만한 딱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뭐 어디 리전을 하나 뭐 다 먹겠다, 뭐 뉴에덴을 점령하겠다, 뭐 이런 개소리는 저희는 안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무 걱정 없이 인게임적인 부분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꼽이 되자. 그러니까 뭐 그냥 잘해지고 스킬 쌓고 돈 많이 벌자, 이게 끝이에요. 저희는 뭐 딱히 목적이라고 할 만한 그게 있어서 움직이는 꼽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게임 재밌게 하자. 네네, 게임 그럼. 재밌게 하고 우리가 만든 기준만 딱 따라올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재밌게 하자. 뭐 잘 알겠고요. 이제 거의 질문 다 끝났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거의 마지막 질문 제가 추가를 했는데 지금 2대2 크루저 막고라가 지금 화제예요. 요새 진짜 대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뭐 6,000대씩 터진다고 막 그러는데 이 2대2 크루저 막고라에서 최강 조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무조건 샌뎀 카라칼 두 대가 지금은 가장 센 것 같습니다. 샌뎀 카라칼 헬터 데프너 카라칼 두 대요. 네. 오맨은 어때요? 오맨. 사실 오맨은 잘 모르겠어요. 오맨보다는 말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맨보다 2대2에서는요. 2대2에서는. 네네. 사실 저도 해봤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알트로 한 3번 정도 돌았었어요. 이게 전 해보니까 초반에는 다들 카라칼 쓰더라고요. 그래서 카라칼을 조져야겠다 하면서 모아를 타는데 모아를 타니까 갑자기 스테버를 타고 브라울링을 하는 놈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브라울링 조져야지 웹을 달았더니 갑자기 오맨에다가 샌뎀 달고 와가지고 카이팅하는 놈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씨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그 알비온 해보셨죠? 네네. 최근에 해봤어요. 딱 알비온의 그 헬게이트 던전이라고 딱 그거랑 시스템이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좀 발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요 저는. 네네. 저도 이번에 사람들 많이 하고 있고 이거 통해서 좀 컨텐츠가 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뭐 리우리님이 뭐 궁금한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마지막 그거예요. 이거 GG 홍보 한번 해주시죠. 게일라 가드닝. 뭐 일단 저희 홍보라고 하면 네. 저희 거 그렇게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CEO 가난해요. 네, 저희는 그 줄 수 없는 부분을 웬만하면 컨텐츠로 채워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밌는 컨텐츠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면 많이 오세요. 저희는 컨텐츠로 승부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테라 스테이션 도킹 권한 드립니다. 테라 스테이션 도킹 거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였고요. 뭐 리우리님 혹시 궁금한 거 있었어요? 궁금한 거, 이게 방송 초반에 딱 왔어야 했는데, 제가 또 RL이 바쁘다시피 하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거 누가 지금 바쁘래요? 딱, 그건 어쩔 수 없고, 원래 제가 아주 매서운 질문들을 이렇게 방송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고요. 뭐, 아쉬우시면은 제가 따로 또 방송을 열어서 제가 또 강한 질문들을 내겠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아니지. 그 센 말 딱 준비해서 아주 그냥 매섭게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될 건데, 뭐, 괜찮으시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겁니다. 그럼 뭐 슬래시 토크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하자고요 그런 건. 아무튼 오늘 레아자일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TRC, GG 그리고 뭐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서 봤습니다. 오늘 1시간 10분 정도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레아자일께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만 방송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방송송 틀어야지. 뭐.
있잖아. 방송 껐냐? 아니 안 껐어. 바꿔. 씨.